안녕하세요. 제갈량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펀드 ETF 주식이라는 주제로 제가 저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분들도 말씀드려서 같이 하고 있고, 또 제갈량TV에서 말씀드린 그 투자 대상들이 있습니다. 펀드랑 ETF 주식들 요거를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요. 좋은 것들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좀 활용하면 될지 장단점, 그리고 이제 이게 뭐를 해야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좀 질문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상별로 장단점 말씀드리고요. 또 어떻게 하고 활용 방법들까지 안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투자 대상별로 장단점 그리고 활용 방법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펀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전에는 뭐 한 4개 정도 있었는데요. 지금은 한 2개 정도. 예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가 제일 좋은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요거 이제 펀드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 예전에는 포스였는데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있습니다. 지금 또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.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. 예, 여기로 가시면 펀드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시면 아마 비용 측면에서 제일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KB스타 미국 나스닥 요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여러분들한테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도 마찬가지고요. 좀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뭐 저는 하나로도 펀드는 여러 주식 또 여러 투자 대상들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이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에서 보시면 뭐 1, 2년 최근 성과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보다 좋은 것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. 다만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뭐 1, 2년 최근 잠깐 그것도 중요한데 좀 오랜 기간 제가 봤을 때 제가 피델리티를 가장 좀 좋게 뽑은 이유는 뭐냐면 한 5년 이상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펀드라서 그렇습니다. 뭐 잠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좀 저희가 재테크 뭐 1,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오랜 기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저거 펀드 만약에 하신다면 저거 하나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펀드는 장단점을 통해서 좀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좋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단점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단점은 일단 수수료입니다. 네, ETF 주식 제가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뭐 수수료가 없다, 비용이 없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, 펀드는 한 1% 내외 정도, 뭐 비싼 거는 뭐 1% 후반대, 뭐 펀드 슈퍼마켓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이 1% 언더 아니면 1% 조금 넘게 그렇게. 그러니까 그게 펀드 ETF나 주식 비해서 조금 높다는 거예요. 이게 뭐 1%가 모르겠어요.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ETF나 펀드보다 좀 수수료가 좀 있다. 그리고 펀드는 매매 타이밍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왜냐면 펀드는 국내 펀드 같은 경우는 3시 반 이후에,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3시 반 이전에 신청을 하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기준가로 적용이 되고요. 저는 이제 해외 펀드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니까 해외 펀드는 오늘 5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2, 3일, 그러니까 이틀, 5시 이전이면 이틀, 그 다음에 5시 이후에 매수 신청을 하시면은 3일 뒤 기준가가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떨어졌다 그래서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세요.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게 좀 단점입니다. 다만 장점은 뭐냐면 좋은 펀드를 골랐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적금처럼 그냥 내가 매월 급여일에 저는 자동이체를 걸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네, 자동이체를 걸어서 그냥 내 급여일 가까이 자동이체를 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자유로운 방식은 뭐 적금식으로 할 수 있고 매월 자동이체가 되니까요. 그 다음에 돈이 생겼을 때 그냥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펀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좋은 대상을 골랐다는 전제하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, 만약에 또 업무나 이런 거 개인적인 상황들이 좀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직접 매매가 어렵다면 저는 뭐 펀드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의외로 펀드로 좀 이렇게 기준가가 하루 한 번밖에 안 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가실 수 있다는 거가 장점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걸 골랐다는 전제하에서 수수료 좀 다른 ETF나 주식보다 좀 비싸고 타이밍은 맞출 수 없지만 좋은 대상을 골랐다는 전제하에서 편안하게 내가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게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가 여러분들 연금저축, 제가 연금저축 보험은 무조건 연금저축 펀드나 ETF로 옮기시라고 말씀드리는데, 연금저축, 그 다음에 퇴직연금, DC형이죠. DC형 같은 경우, DB형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IRP 등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펀드를 통해서 좀 이렇게
저는 보험은 무조건 연금, 저축, 펀드랑 ETF로 이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. 퇴직연금도 원리금 이런 거 예적금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먼 시간 뒤에 쓸 거기 때문에 장기간이라는 거는 좋은 대상을 골랐다면 이거는 수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. 또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사업자나 그런 분들은 IRP 활용하실 수 있으시죠. 뭐 ISA도 있지만 이런 세 가지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ETF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ETF는 제가 추천드릴 거는 뭐 영상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타이거 이게 운용사 닉네임인데 뭐 제가 미래에셋 관계는 없어요. 네, 제가 하다 보니까. 자, 첫 번째로 이제 미국 테크 탑 10, 미국 테크 주식 시가총액 10위까지 투자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. 요거는 보시면 이제 뭐 에이스나 KB스타 10,000원짜리도 있습니다. 이렇게 뭐 활용하셔도 상관없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환율이 좀 높잖아요. 요즘에 1,300원을 훌쩍 넘어서 지금 뭐 아직 리스크가 전혀 해소되는 상황도 아니고요. 좋은 상황이 좀 아닌데 H는 뭐냐면 이제 환율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스닥 그 100 지수,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있는데 그 상위 100개가 나스닥 100 지수거든요.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나스닥에 있는 나스닥 지수 중에 상위 100개가 예를 들어서 1%가 올랐다. 근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마이너스 1% 되면 이건 똔똔이거든요. 그러면 H는 뭐냐면 환율 영향이 없애고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그냥 이거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좀 요걸 사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저희가 좀 괜찮게 보는 거. 뭐 여러 가지 다른 ETF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 2차전지 ETF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다. 2차전지가 지금 뭐 단기간에 아주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잖아요. 요즘에 또 아주 아작이 나고 있는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는 반드시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있습니다.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제가 2차전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제가 도저히 인내되고 제가 보는 수준이 아니니까 저는 뭐 다른 투자 대상 마찬가지겠지만 연애에 저는 한 20-30% 이상이면 오케이입니다. 예, 이게 저의 어떤 그 밴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ETF는 단점을 찾으라 크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주식에 비해서 조금 뭐 성장성이 좀 낮다, 그게 좀 단점이라고 뭐 생각을 한다면 그게 조금 될 것 같고요. 단점 크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장점은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, 펀드는 이게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저는 뭐 떨어질 때만 산다고 말씀드렸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에서 2% 요 구간 마이너스 1% 떨어지면 저는 산다고 말씀드렸어요. 또 파는 건요, 돈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 해당 대상이 안 좋아졌을 때입니다. 그거는 뭐 흐름이나 다른 뭐 지표들, 추적 오차나 그런 것들 말씀을 저는 드리고, 뭐 펀드 선정하는 방법, 그다음에 ETF 보는 거는 제가 추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주식 묶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배분해서 갈 수 있다는 그거. 그다음에 어쨌든 그 주식 묶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낮습니다. 여러 개의 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낮아서 이게 주식 비하면 조금 낮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건 좀 갈립니다.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조금 평균 개념이니까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하락장에서는요, 반대로 많이 떨어질 거를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장단점이지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고, 그리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어떤 시장의 평균,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이 아니면 또 2차 전지가 아니면 어떤 산업이, 섹터가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내가 할지 모르겠어. 그러면 제가 볼 때 ETF 좋은 대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나는 뭐 시장 평균 정도 수익률을 기대한다. 저는 거기에 가장 걸맞는 게 나스닥 100 ETF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제가 S&P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S&P보다 나스닥이 더 성장성이 좋기 때문입니다. 이걸 또 반대급은 뭐죠? 떨어지면 S&P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거는 감안을 투자하실 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분야 투자 결정이 어려울 때 ETF를 하면 좋다. 그래서 ETF도 마찬가지고 활용은 똑같습니다. 연금저축 ETF 하실 수 있고요. 퇴직연금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IRP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랑 ETF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대상들, 이거 뭐 무조건 해라 그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. 여러분들께서 투자 결정은 내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처음 시작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충분히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짝 조금씩 맛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경제공부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하나 사보는 겁니다. 내 돈을 한번 박아보는 거예요.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경험도 쌓고 공부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좀
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펀드, ETF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이번엔 주식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자, 주식은 제가 뭐 좋게 보는 겁니다. 이건 제 기준이니까 판단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이렇게 괄호를 친 게 아까 KB스타, 미국 나스닥처럼 이게 뭐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요 두 개 지금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올인을 하고 있고, 예전에는 애플이 좀 많았습니다. 제 거의 한 60, 70% 넘게 많았는데, 최근에는 제가 실적 발표나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엔비디아 쪽에 좀 자금을 좀 몰고 있고요.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 두 개 정도. 마소도 있긴 한데 자금을 조금 줄였어요. 예, 자금을 뭐 이게 판단 얘기가 아니라 조금 얘네 쪽으로 좀 몰아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점은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 장점 단점 똑같아요. 어쨌든 변동성이, 요거는 하나의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좀 크다. 다만 이게 전유동 및 활용해서 보시면 종목별로 변동성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1, 2% 정도 저는 움직이는 범위라고 봐요. 그래서 매수할 때는 아까 ETF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는 마이너스 한 1%, 2% 빠질 때 저는 매수를 하고요. 언제 판다?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. 언제 파냐면 예를 들면 애플이 뭐 실적이 안 좋아,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시총 순위가 바뀌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 저는 좀 가를 생각이 있어요.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크죠. 그래서 얘는 한 마이너스 한 4, 5% 정도 될 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. 역시 언제 파냐? 지금 팔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.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안 좋거나 좀 이게 좀 주춤하거나 라고 할 때, 주가가 계속 좀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맞지 않을 때, 그때 좀 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 안 나오거나 순위가 바뀌어서 막 꼬꾸라지거나 그때 저는 팔 거지, 지금은 팔 생각이 없어요. 지금은 상황에 대한 문제이지 뭐 실적도 최근에는 잘 나왔고요. 뭐 기업 자체 크게 문제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쨌든 변동성이 좀 큰 거. 다만 변동성이 그렇다고 주식이 무조건 크진 않아요. 배당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식 다른 거보다 변동성이 좀 낮죠.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. 배당주는 뭐 미국도 보면 여러 것들 되게 많아요. AT&T, 그다음에 금융주들,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, 뭐 디즈니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죠. 코카콜라. 그래서 얘네들은 성장주, 빅테크주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뭐 무조건 뭐 위험하다. 저는 무조건 당연히 리스크는 있죠. 근데 얘네보다 좀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배당주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, 내가 직접 좀 낮으니까 이런 것들, 이게 좀 반대예요. 예를 들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막 뭐 최근에도 뭐 하루에 뭐 3, 4%, 4, 5% 뭐 그 이상 오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얘는 올랐는데, 예를 들어 ETF는 종합, 그러니까 주식 묶음이기 때문에 평균 개념은 별로 이게 낮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5% 나왔어 오늘 하루에. 근데 얘는 한 1%. 이게 근데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, 떨어질 때는요, 말 그대로 떨어지면 얘는 마이너스 5%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얘는 주식 묶음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%, 뭐 1점 몇 프로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요 바뀌는 거를, 변동성을 내가 나라면 이걸 인지할 수 있나, 참아낼 수 있나, 그거를 보시고,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의 장단점 활용, 그다음에 ETF 미국 주식,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나는 어디에 투자할지 그렇게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사실 거의 두 개예요. 두 개고요. 메인은 얘고요. 저는 그냥 돈이 만약에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ETF를 무조건 삽니다. 그리고 메인 어쨌든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투자에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근데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잘 몰라.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, 그냥 이것도 해보고 펀드도 해보고 ETF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내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변하는 걸 보셔야 내가 어떤 거에 좀 괜찮지.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큰 걸 본인이 감내가 안 돼, 그러면 이쪽으로 몰아가셔도 되고요.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셨으면 좋겠다. 요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펀드, ETF, 주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